개정 전에는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보험 계약자를 통해서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를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아마 대부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보험보다도 보장 혜택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실손보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어떤 보험보다 중요한 실손보험의 혜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숨겨진 혜택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보험료만 아깝게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개념의 보험 상품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거죠. 보통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런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급여와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나눠져 있죠.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보상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 보상의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세대를 나눠 부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7년 3월 이전까지 2세대, 또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4세대 실손보험으로 부르고 있죠. 각 세대마다 보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모두 100%를 보상했고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까지 발생했는데요. 이후 3세대에서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높였고 최종 현재의 4세대는 급여에서는 80% 보장, 비급여는 70% 보장으로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때문이겠죠. 그리고서 이 손해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자기부담금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을 텐데요. 치료 비용이 크지 않다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자기부담 비율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한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가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입원 치료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100% 보상의 벽이 깨진 2009년 8월 이후에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원 비용이 5천만 원이 나왔고 내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5천만 원 중 10%인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실손보험에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입원 의료비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매년 5천만 원의 한도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4세대 실손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적용이 되던 부분이 급여에만 적용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앞선 예시의 치료비용 5천만 원 중에 만약 급여가 3천만 원, 비급여가 2천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급여는 자기부담금 상한액 200만 원을 제외한 비용, 그리고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비용을 실제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3세대까지는 의료비 5천만 원 중 급여와 비급여 모두의 상한액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이었고요. 4세대는 4,200만 원이니까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장점도 있습니다. 3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총 보상하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었던 반면에 4세대부터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이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으로는 1억 원의 보상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금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그 이상의 연간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4세대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또 하나의 민간의료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자기부담금 상향이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정이 되면서 중증 질환과 같이 큰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의료적 재난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대를 전환하는 한이 있어도 이 실손보험 하나만큼은 꼭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입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실손보험의 기본 보상 원칙은 비례 보상입니다. 내가 두 개의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반반씩 비례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실비를 가입하고 있던 두 개를 가입하고 있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럴 수 있다는 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실제 발생한 전체의 비용을 둘이 나눠 갖는 건 동일한데요. 아무튼 하나를 가입하던 두 개, 세 개를 가입하던 보상이 똑같다면 굳이 두 개 이상의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단체 보험 하나, 개인 실손 하나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납입 중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중 가입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납입 중지 제도가 시행이 된 지는 꽤 오래 지났습니다. 2018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강화 개선 사항이 2023년 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실손만 중지가 가능했던 부분이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가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개선 사항이 있는데 중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할 때 재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는데 23년 1월 이후에는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게 바뀐 거죠. 만약에 가입 시점에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다가 중지 후에 4세대가 판매되는 시점에 재개를 하더라도 다시 2세대 실손을 유지할 수 있게 바뀌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아주 잘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입니다. 사실 이렇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 중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보험 계약자를 통해서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를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개정 이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중지 후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될 때는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지할 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해야 중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2013년 4월 이후 실손은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주기가 경과했을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단체 실손도 중지가 가능은 하지만 퇴직 시에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퇴직 시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전환할 때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괜한 낭패를 피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 시점 직전 5년간 보험금 청구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있다면 역시 전환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숨겨진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은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해야 할 경우 역시 보험료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중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되는 건데 당연히 해외 의료기관은 해당이 될 수가 없겠죠. 물론 모든 실비가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1세대 실손은 50%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가입한 모든 실손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보장도 받지 못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3개월 이상 체류 시 해당이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여권 사본만 제출한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실손보험의 혜택이라기보다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약간의 꿀팁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는 보험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지 의무 사항이죠. 내 병원 이력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때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고지 의무가 상당히 헷갈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설계사분들 중에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죠.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있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또 5년 이내에 중대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모두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딱 묻는 사항에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났고 7번 이상 간 적이 없고 약 처방도 총 처방 일수가 30일이 안 된다. 또 뭔가 검사를 하긴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추적 관찰이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전부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례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의 고지 의무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에 해당이 없어서 고지 없이 보험 심사를 넣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할 때 어플이든지 아니면 서류라든지 작성하시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입력했던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의 대부분 체크를 하셨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내 병원 이력이 모든 보험사 전산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보험사가 내 병원 이력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력들이 많으면 보험 가입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또 보통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고 진단명이나 기타 세세한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진단명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력이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에 대해서 좀 아는 준 전문가 고객분들은 병원 갈 때마다 청구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혹시 내가 부족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 가입이 끝나고 한 번에 청구를 합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서 이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청구를 몰아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나는 보험 가입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보험 가입을 예정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도였죠. 자기부담금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로 전액 보상이 된다. 그런데 4세대는 급여에 대해서만 200만 원 적용. 대신 한도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합해서 연간 1억 한도로 적용이 된다였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의 납입 중지 제도였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 실손보험은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니까 만약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을 마무리하고 3년 안에 청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손 의료비와 관련된 숨겨진 혜택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은 가입보다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험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나 헤이보험 카톡 채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